천천히 도둑이 반갑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강의를 보겠네. 자, 오늘은 함수 남은 부분 끝내도록 할게. 선생님이 화요일날 자가격리가 끝나니까 아마 수요일부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계약이 8월 16일 아니면 17일 같은데 수요일날 우리가 어쨌든 별일 없으면 수요일날 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집이 온 집안이 거의 다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비상입니다. 비상해가지고 어제는 강의 못 찍고 오늘 목요일이거든. 목요일 나와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침 보통 때처럼 8시에 나와서 찍고 있거든. 지금 한 2시쯤 됐는데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고 수업을 할게요. 일단 워크북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워크북 페이지 1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함수라는 게 결국 정의역 x와 공역 y 사이의 관계고, 그때 함수가 되는 것과 함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게 또 어떤 뜻인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함수가 되는 것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별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배워볼 겁니다.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함수 문제 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의 원소가 끊어지는 수냐 연속적인 수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더라. 끊어진 수일 때는 뭐야? 짝짓기의 문제를 풀지만 연속된 정의역의 범위가 연속된 수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풀지? 반드시 그래프적인 접근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었지? 박스 그려서 문제 푸는 거 했었지. 오늘 또 그게 또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페이지 134페이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선생님 필기 한번 한꺼번에 보고 필기를 해주세요. 오늘 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운 함수가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그 페이지가 한쪽은 똑같은 내용을 분석을 할 건데 한쪽은 정의역이 끊어진 수, 끈자만 쓸게요. 끊어진 수가 나오는 거에서 뭘로 문제를 푸는 거, 짝짓기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과, 또 한쪽은 정의역이 연속된 수여서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함수 중에는 어떤 함수였냐?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1대1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정의를 먼저 써봐야 되겠죠. 그 정의는 뭐냐? x의 값이 서로 x1과 x2가 있는데 이 녀석이 서로 뭐하다면 다르다면, 명제로 정의할까? 다르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인 fx1과 fx2가 다르기만 하는 함수, 그 함수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겹쳐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없다? 겹쳐지는 함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역 x와 공역 y가 있는데, 그래서 1, 2, 3이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다시 1, 2, 3, 4, 5가 있는데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2로 가.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더라도 함수형인 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이 다르면 거기에 짝짓기 되는, 즉 대응되는 y 값도 달라지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대1 함수가 그래프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되니까 얘는 그래프로 분석을 하자면 그 그래프가 선이지 계속해서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즉 뭐야, 연속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연속해서 계속 뭐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보자. 박스 형태를 보면 x가 a고 b, 여기 치역이 c고 공역이 d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면 공역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1대1 함수야.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거, 이게 무슨 함수? 1대1 함수지. 왜? x의 값이 다르니까 y 값도 다르다.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치역은 이만큼인데 지금 문제가 치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만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만큼 공간이 남지 그것처럼 이렇게 남는다고. 이게 무슨 함수?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밑에 두 번째 풀면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관계가 있어. 얘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여러분 이제 구별해서 필기를 해야 돼. 총 4가지의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의 조건을 그대로 써줍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단어들은 똑같아 지금 1대1이라는 표현은 어때?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fx1의 값과 fx2의 값도 달라 안 달라?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느냐? 준비되어진 공력이 누구랑 일치해야 돼? 치역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짓기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그러니까 뭐가 추가가 되냐면 공력과 치역이 같아진다는 부분이 추가되는데 정역 x가 공력 y가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공력도 3개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그럼 무슨 대요? 1대1 대응이지. 그럼 얘는 그래프상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되느냐? 여기가 A, B, 공력이 C, D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탑 투 탑 처음 끝점에서 끝점까지를 다 커버해야 된다. 이게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의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그래프상에서 두 함수가 1대1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무슨 선을 그어? 가로선을 긋습니다. 무슨 선? 가로선을 긋게 되면 y 값은 서로 같은데 x 값은 서로 다르지. 그럼 이건 뭐야? 같은 곳을 향해서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대응이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무조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자, 우리가 조건 가로선을 긋습니다. 가로선을 긋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y가 대응되는 x값이 여기 2개지만 여기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지. 그래서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도 무조건 뭐다? 1대1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정지하고 필기 일단 해주세요. 선생님 또 지워오고 다시 볼게요.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 그러니까 1대1이라는 말이 나오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더 만족하는 범위가 좁아지는데 어떻게 좁아지는 거야? 공력과 치역이 서로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공력에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화살표 못 맞은 녀석이 있다. 그러면 그건 1대1 함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볼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2개 더 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함수가 존재하냐면 항등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 현재로서 1대1 대응이 제일 까다로운 함수인데 그 1대1 대응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짝짓기와 그래프로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무슨 대응이면서 1대1 대응이면서 조건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가 추가되냐? 함수 fx는 x다. 즉 정의역에 넣은 값이 그대로 어디로 나온다? y 값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1, 2, 3이면 공력도 누가 준비돼야 돼? 1, 2, 3이야. A, B, C가 아니라. 그래서 1이 2로 가는 게 아니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함수다. 이게 뭐다? 1대1 대응 중에서 스페셜한 항등함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야. x가 1이면 1이 나오고 2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 항등함수를 그래프로 보면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y는 x. x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이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몇 도? 45도인 함수 y는 x. 자, 그다음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따지는 건 얘도 사실은 1대1이니까 1대1의 관계를 우리는 가장 신중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1대1이 깨지는데 완벽하게 깨지는 함수입니다. 1대1은 1대1인데 1대1이 절대로 아닌 함수, 완벽하게 1대1이 아닌 함수, 가장 극단적인 함수, 무슨 함수?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는 뭐냐면 일단 뭐가 아니야? 1대1이 아닌 함수 중에서 가장 선생님 이름 붙인 겁니다. 극단적인 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정의역의 x가 1, 2, 한 3, 4, 5까지 준비되었고 공역 y도 a, b, c, d, 한 2까지 준비됐어. 근데 이 중에 누가 있느냐? 가장 예쁜 뭐 누가 있을까? 연예인 중에 뭐 수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1번도 수지, 2번도 수지, 3번도 수지, 4번도 수지, 5번도 수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사람에게 뭐가 되냐? 몰빵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 곳으로 모두가 다 모이는 것. 그게 뭐다? 상수함수다. 그럼 상수함수가 실제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배치가 됐냐면 이렇게. 여기 값이 a라고 친다면 무슨 a? y는 a 이렇게 가는 함수. 즉 x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만 있는 게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정지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필기 다 했죠? 필수 이제 오른쪽에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이제 7번 보시면 1에서 4에 대한 함수 중 그래프인 것만 찾으세요. 자, 먼저 1번 1대1 함수인데 자, 1대1이라는 건 뭐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죠. 즉 1대를 가로 옆에다가 무슨 선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 누구야? 니은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가로선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디귿의 함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1대1의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의 함수도 어떻게 돼?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1대1 함수는 몇 개다? 3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1대 함수 중에서 무슨 대요? 1대1 대응을 고르라는데 지금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 그었다는 건 공역은 무슨 전체야? 실수 전체입니다. 그런데 디귿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오늘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무리함수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이쪽은 어때? 화살표 맞는 애가 없지.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여기 쪽만 치역이다. 따라서 누굴 뺀다? 디귿을 뺀 누구? 니은하고 누가 된다? 비읍이지. 왜? 비읍도 계속 실수 전체 다 걸리고 얘도 올라가서 다 걸리니까.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세 번째 무슨 함수? 상수 함수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수 함수는 누구일까? 세 번째는 항등 함수지. 미안해요. 항등 함수는 누구야? 니은이 니은. 니은의 모양이 뭐야? 지금 y는 x를 지나는 딱 그 모양이니까 얘가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다. 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콤마에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함수? 상수 함수는 뭐야? 가로선 쭉 그어진 거 누구? 리을이 상수 함수. 그러면 선생님 기역의 함수는 뭘까요? 기역은 보세요.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아래쪽에 분간해 볼게. 그래프상에서 함수 체크하는 선은 무슨 선이야? 세로선이야. 그러니까 세로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체크? 1대1 체크하는 선은 무슨 선이다? 가로선이어서 가로를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몇 개 생겨? 세 점이나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x 값이 다른 것이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1대1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있는 8-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또 강의를 잠깐 치워볼 테니까. 8-10번. 자, 8-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정의역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고 공역 y의 범위가 없어졌까지 똑같이 0에서 2까지 진짜 정의형의 범위가 공역이 실수의 범위가 나왔다. 무조건 뭘 만들어? 박스형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정의역이 0,2 0에서 2까지 가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기역의 함수는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나 1까지만 올라가는 함수니까 기역의 함수는 무슨 함수다? 1대1은 맞습니다. 왜?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공역이 전체가 치역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자, 니은의 함수는 자, 똑같은 2 곱하기 2 상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탑 투 탑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무슨 돼요? 1대1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함수가 1대1이 되려면 계속해서라는 건 수학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연속하면서 계속 뭐 해야 돼?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선생님 증가 감소가 그럼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설명하는 거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가로선을 그었을 때 x 좌표값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디귿은 뭐야? 안 따져도 알지? 가로선이 쭉 나와 있으니까 모든 값이 다 동일하죠. 무슨 함수? 상수함수고 굳이 식을 쓰자면 누구야? y는 1인 함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이 좀 헷갈리는데 2 곱하기 2 상자에서 0,2와 2,0을 하는데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계속 떨어지죠.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옆에다 써볼게.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기억 하나요? 아니죠. 1대1 대응도 뭐야?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가 돼? 2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1대1 대응도 곧 뭐다? 1대1 함수의 개수의 카운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구별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다음 중 함수인 거, 함수 아닌 거, 그 다음에 뭐 1대 함수의 개수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하나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몇 번? 8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8번 보시면 집합 x의 범위가 a에서 2까지입니다. 정의형 x의 범위가 a에서 2까지. 박스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공역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음수 5에서 어디까지다? 3까지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2차 함수,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밑줄자 1대1 대응. 자, 그럼 박스 그릴게요. 문제에서 왜 박스야? 정의형의 범위가 뭐야? 실수의 범위로 주어졌지. 즉 연속된 숫자로 주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A에서 2까지 공역의 범위는 음수에서 3까지. 근데 함수 fx가 어떤 함수냐? ax가 2x 더하기 b라는 함수다. 그럼 계속 뭐하는 함수다? 증가하는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탑 투 탑 이렇게 뻗어가는 거지. 그럼 즉 몇 콤마 몇이야? 이 점의 좌표는 a, 음수 5라는 점을 지나고 이 점은 2,3을 지난다. 따라서 누구부터 집어넣자? 2,3 y 자리에 3, x 자리에 2, 2는 4 더하기 b.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이 함수식은 2x 더하기 1이 되고 거기다가 a, 5 x 할 때 a 넣으니까 2a 더하기 1은 음수 5 2a는 얼마? 마이너스 6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푸는 게 보다
다음 주 1대1 대응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간단하지? 자, 유대 8-11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쌤이 강의 설명 들어. 자, 풀었지? 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또 실수의 범위 다 박스를 그려야 되겠다. 음수 1에서 1까지. 공역 y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더라? 0에서 1까지더라. 근데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니 1차 함수 ax 더하기 b로 생겼고 a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 개념보다 증가할 건데 그것도 주체야지. 무슨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야? 탑 투 탑. 박스 그려서 음수 1에서 1까지고 여기는 0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 함수는 음수 1,0을 지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1,1을 지나야 되니 여기다가 하자. 대입하자. x자리에 음수 1을 넣으니까 음수 a 더하기 b는 y값 0. 1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다. 위아래 식을 더하니까 2b는 1, b는 2분의 1이죠. 위아래 식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음수 2a는 음수 1이니까 a 값도 얼마다? 2분의 1이더라. 따라서 내가 찾는 함수 fx의 식은 2분의 1x 더하기 얼마다? 2분의 1이 될 터이고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f 2분의 1의 값이니까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또 답 가리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푸셨나요? 문제 한번 볼게요. 8-12번. 자, 8-12번 문제 보면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문제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에 범위가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있죠. 그럼 얘는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때 x는 x가 아니라 y로 바뀌고 y가 누구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바둑판처럼 하나 그릴 겁니다. 얘가 누구야? x는 k. 그럼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로선의 x는 k 아니야? 직선 중에서 직선에 관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잖아. 1학기 때. 그럼 이거 오른쪽 오른쪽과 여기에 누구가 있어? y는 k가 있으면 이게 공력이라고. 공력은 y는 k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보는 함수는 어디서 보겠다? 쌤 B급 칠해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정의역과 공력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1차 함수가 무슨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이때 값이 무조건 시작되고 증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보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누가 돼야 된다? y는 2x 더하기 5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 k, k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k,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k, x는 k를 집어넣으면 음수 k는 5가 되어서 k 값은 음수 5다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 공간에다가 필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필기를 할 거냐면 요 형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로 되고 일단은 이 형태에 대한 함수냐 아니냐 케이스 살펴볼게. 이것의 유형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뭐야?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졌을 때야. 첫 번째 케이스.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말해주겠죠.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생기면 무슨 함수?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 이렇게 됐다. 얘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닌 케이스다. 이렇게 되지. 두 번째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야? 이것의 유형 케이스. 똑같이 세 가지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언제 1대1 대응이냐? 생겼잖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의 케이스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밑금치된 여기 중에서 내가 만약에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x가 여기일 때 값이 어쨌든 정해있는 치고 공역 중에서 여기의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함수는 만족하니까 얘가 1대1 함수가 될 때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세 번째 케이스도 뭐야? 함수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야. 언제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누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자, 필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불러볼 때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쪽.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칸이 될 수도 있고 요 칸도 될 수 있어. 4분면처럼 나눠져 있을 때 어떤 케이스가 1대1 대응이고 어떤 케이스가 1대1 함수고 어떤 케이스가 함수가 아닌지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필수의 9번. 얘도 조금 유형이 다른데 그것도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는데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다. 자, 문제에서 먼저 붙여볼까?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되었다는 뜻은 뭐냐? 정의역과 공역이 어디다? 실수 범위 전체다. 이러면 실수 범위 전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표평면 정보를 다 쓰라는 얘기죠. 그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또 마찬가지야. 무슨 대형이야? 1대1 대형일 때 케이스야. 그럼 여기는 아래쪽에다가 어떤 유형을 따져볼 거냐면 좀 이따 갈게요. 그럼 일단 문제를 풀 건데 거기 책에 절대값이 들어갔잖아요. 절대값에다 딱 색깔로 칠하시고 화살표를 꺼내세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구간 함수로 나누어진다. 교과서상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나오는 문제로 무조건 뭐다? 구간 함수로 나누어진다.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니 ax 더하기 절대값에 x-1 더하기 2인데 이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즉 x가 양수 1보다 작을 때랑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기준이 1 기준이잖아. 그래서 1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y는 없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바둑판은 아니야. 아까 y는 존재했으니까 여기만 나타내겠지만 동의됐어요? 지금 범위가 실수 전체고 함수만 구간이 나눠진 거야. 그럼 1의 왼쪽에서는 절대값이 뭘 달고 풀려?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니까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니까 a-1의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된 거고 절대값의 오른쪽의 함수는 어떻게 돼?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ax 더하기 x-1 더하기 2가 되어서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럼 얘도 역시 실수의 범위니까 그래프로 풀어야 될 텐데 x는 어디를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1의 오른쪽에는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고 1의 왼쪽에서는 a-1의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가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표현이야? 1대1 대형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럼 1대1 대형이 뭐야? 연속하면서 즉 떨어지는 부분이 없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즉 여기 함수가 둘 다 x 대신에 1을 넣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미 증가하기로 결정이 되면 얘도 증가해야 된다. 즉 기울기는 다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감소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우측도 감소하는 거야. 그럼 어떤 뜻이야? 증가라는 뜻은 기울기인 a 더하기 1도 양수고 동시에 a-1도 양수다 이런 뜻 아니야? 감소라는 것은 a 더하기 1은 음수고 a-1도 음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한 방에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둘 다 양수 아니면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두 기울기의 곱인 a-1과 a 더하기 1이 두 수의 곱이 반드시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거랍니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따라서 어떻게 돼? 날개야 몸통이야. 날개죠. 그래서 어떻게 돼? A는 누구보다 작고 음수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누구보다 크다? A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낸 거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유형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1대1 대응밖에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 되는 케이스. 언제냐? 붙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하면 이쪽도 뭐하다? 증가. 이쪽이 감소라면 한쪽 편도 당연히 감소다. 어떻게 판단한다? 무슨 곱? 양쪽의 기울기의 곱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증명할 거고, 두 번째,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만 살펴볼게요. 자, 언제 함수가 안 되느냐? 내가 x는 a라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가다가 구멍이 뚫립니다. 이거 다 할게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 다 할게요. 두 번째. 세 가지 다 그래야 돼.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증가인데 계속 증가해요. 근데 이 사이는 비었지. 여기 사이는 치역이 없잖아.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되는 케이스고, 세 번째,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상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1대1은 아닌 거니까. 근데 왜 함수가 아니야? 여기도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도 구멍이 뚫려버렸지. 그러면 x가 a일 때 찍어지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누가 아니다? 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됐어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쌤 지울 테니까 여러분 다음 문제 필기하시고 유제 8-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8-13번 강의 좀 지울게요. 8-13번. 자, 유제 8-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13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있겠죠. 8-13번 범위가 어디 기준으로 나눠졌어? x는 0 기준으로 0의 왼쪽에서는 3x 더하기 b고 오른쪽에서는 ax 더하기 b야. 그런데 왼쪽의 함수가 3x니까 일단 기울기가 양수로 올라가기로 결정이 되었잖아.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누구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 b고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첫 번째 조건 b가 누구보다 1이 되지. 왜? 아까 문제처럼 떨어지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a의 범위는 증가해야 되니까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지금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b는 1인데 문제에서 A, B가 정수를 했습니다. 그럼 0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1이 될 거니까 이 둘을 서로 더하래. 그럼 답은 얼마가 돼? 2가 이 문제의 답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8-1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3도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이제는 구간이 두 군데가 나눠졌어. 다시 해서 범위가 실수 범위가 주어지면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언제 기간? 1이랑 x가 3일 때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 두 구가 나눠지는데 x가 1과 3 사이에서는 y는 x제곱의 함수를 가지니까 1일 때 값은 1이고 3일 때 값은 9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의 왼쪽의 함수는 ax 더하기 b고 오른쪽의 함수도 똑같이 ax 더하기 b가 되는데 이미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뭐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니? 증가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도 증가함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a의 값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큽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붙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붙겠지. 올라서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쌤 얘기했지? 연속하고 붙어야 되니까 여기 값이 붙어야 되는 거야. 즉 1 넣었을 때 값인 a 더하기 b가 여기 값이 1이 됐으니까 1 돼야 되고 여기 3 넣었을 때 값인 3a 더하기 b가 얼마를 가져야 돼? 9라는 함수값을 가져야지만 붙겠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글로 썼지만 연속 증가, 연속 감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립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1이고 3A 더하기 B는 9가 되어서 위아래 식을 뺍니다. 빼면은 음수 2A는 음수 8이 되어서 A 값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가 될 거고 A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 B의 값은 얼마다? 음수 3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됐어요? 답 맞을까요? 그래서 A 빼기 B니까 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집어서 필수예제 몇 번? 10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유형 2개 나왔네. 유형 2개 나왔어요. 자, 필수예제 1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항등이래. 그 말은 이 숫자 x의 값과 y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는 둘 다 x라는 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는 어떤 함수냐? 땡땡하고 쓰세요. 상수함수입니다. 왜 상수함수죠 선생님?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gx는 그 값이 누구래요? 그냥 음수 2랍니다. 계속 x에 누구 넣든지 항상 음수 2래. 문제에서 부어진 게 첫 번째 f5의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 5가 될 거고 g 음수 3은 x에 뭘 집어넣든지 상수함수는 늘 값이 같죠. 음수 2다. 따라서 이것과 이 값을 서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 더하니까 정답은 3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함수 x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가는 함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정의역 x가 자연수고 x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x로 가는 함수니까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실수의 범위가 전체로 주어지지 않았고 짝짓기로 푸는 문제를 알 수 있을 텐데 얘가 무한집합이어서 이거 그림 그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판단을 할게요. 근데 함수가 이제 자연수가 1, 2, 3, 4 짝짓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갈 텐데 이 함수 f가 문제에서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상수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상수는 뭐야? 몰빵이야. 근데 몰빵이 힌트가 준 거야. 99가 다 어디로 갔어? 3으로 갔으니까 모든 값이 누구에게 간다? 3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f1 더하기 f2 더하기에서 f 어디까지야? 99개까지 총 99개에 99개 함수값이 있는데 첫 번째 값도 3이고 두 번째 값도 3이고 다 3인 거예요. 즉 3이 몇 번 더해진다? 99번 더해진다. 그래서 정답은 99 곱하기 3, 39, 27 39, 27 정답은 29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유제 8-15번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하기 전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자, 유제 8-15번도 한번 보시면 x는 2, 3, 5입니다. 자, 원소가 오랜만에 쉬운 건 짝짓기 나왔지? 2, 3, 5라고 쓰세요. 공력 y x도 2, 3, 5라는 거. 근데 f가 있는데 이때 f는 무슨 함수래? 항등이 돼서 짝짓기 보여줘. 항등은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5는 5로 간다는 뜻이고 똑같은 정의역 2, 3, 5와 똑같은 공력 얼마지? 2, 3, 5가 있는데 새로운 함수 g가 있습니다. 근데 이 g는 문제에서 무슨 함수래? 상수 함수랍니다. 상수면 셋 중에 하나로 몰빵일 건데 그 몰빵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조건에서 f5가 누구랑 같대? G3이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F는 항등 함수잖아. F는 5네. 그럼 G3도 5로 간다는 거네. G3도 5로 간다는 건 5도 5로 가고 이렇게 다 간다는 뜻이네. 그럴 때 문제에서 F3을 뭘로 나눌까? G2로 나눈 값에 구하라. F3은 그대로 3이 될 것이고 G2도 5로 가니까 5로 가니까 정답은 얼마다? 5분의 3이다.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라는 것은 1대1을 기반으로 한 함수의 모양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그걸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는 거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똑같아. 끊어진 수면 짝짓기, 연속된 수면 그래프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식이 박스 치는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있었고, 바둑판 쓰는 문제가 있었고, 총 3가지 유형에서 1대1이냐 아니냐, 함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또 다음 편의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가 140쪽이죠.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140쪽. 이제 8-16번. 자, 8-16번도 정의역에 x가 있는데 어디야? A, B, C라는 끊어진 수고 x에서 A로 간다니까 공역도 A, B, C로 끊어진 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결시킨 함수 f가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함수 fx는 값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2x 빼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대요. 조건이 x는 음수 2보다 작으면 무조건 음수 3으로 갈 거고요. x의 범위가 음수 2에서 어디 사이일 때는 양수 1 사이에서는 이 조건을 따를 거고요. x가 1보다 크다 할 때는 무조건 상수함수 2가 될 겁니다. 근데 이 f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무슨 함수?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여기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건 x가 언제일 때밖에 없니? 2일 때밖에 없지. 즉 2가 어디로 가겠다? 2로 가겠다는 게 확실하고, 여기서는 뭐가 보여? 음수 3일 때 음수 3으로 가겠다는 게 확실하게 보일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인데 그 나오는 y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x랑 똑같아야 되지. 건너가니까 x는 1이 나온다. 즉 1이면 1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가 1, b가 2, c가 3이라는 뜻이지. 얼마? a가 1, b가 2, c가 3.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생겼지만 이 전체는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 전체는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정의역이 요거밖에 없을 때는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y값이 2니까 x값은 2가 돼야 될 거고, y값이 음수 3이니까 x도 음수 3이 돼야 되고, 나머지 숫자는 이게 y랑 x가 같아지는 지점,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발전 예제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가 아주 막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전 예제 11번 보면, 자, x가 정의역이 될 것 같은데 x의 범위가 1, 4, 5, 7을 홀수네. 공격 y는 짝수네. 어디까지야? 14까지 간 짝수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로 가는 뭐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자,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란, 자, 문제에서 x에서 y로 가는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말고사 때 배우게 될 경우의 수 문제 구하는 것과 그 내용이 exactly same하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짝짓기를 하셔야 됩니다. 짝짓기.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1, 3, 5, 7, 9고 여기는 2, 4, 6, 8, 10, 12, 14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x가 5일 때 어디로 가라는 거야? 8로 가라는 것과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의 두 원수 x1, x2. 임의라는 건 전체야. x의 값이 x1에서 x2로 갈수록 커졌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x의 값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한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f
이렇게 부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값? y의 값도 뭐한다? 커진다. 즉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F1, F2 다시 가로를 펼칠까요? F3, F4, F4가 아니지 F1, F3, F5, F7, F9인데 F5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어? 8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1이 갈 수 있는 것은 즉 1과 3이 갈 수 있는 건 누구야? 2, 4, 6 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2, 4, 6 중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3으로 커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안 돼? 돼야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뭐냐? 1이 2로 가면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4, 6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1이 2가 되면 F3에 갈 수 있는 함수값은 4 아니면 6으로 갈 수 있고 얘가 어디로 가면 4로 가버리면 F3은 누구야? 6 하나밖에 없지. 즉 왼쪽 편에서의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가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야. 그때 이제 F7은 7이 먼저 갈 수 있는 거 8보다는 커야 되니까 10이 있었잖아. 그러면 9는 갈 수 있는 경우는 10이 아니면 14 두 가지고 F7이 만약에 어디로 가면 12로 가버리면 9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14로 갈 수밖에 없는 짝이라는 거야. 쌤이 얘가 14로 가면 안 돼요? 14로 가면 9도 14로 가야 돼. 여기 등호 없잖아. 컨셉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이거 2개를 서로 곱한 9가지다. 어떻게 9가지가 나오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 곱하기 3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겨볼까? 뒤집은 것 같은데 유제 8-17번 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8-17번 아까 얘기했던 개수번 문제 나왔죠. 자, x 찾기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x의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1, 2, 3, 4가 주어졌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 1대1 대응의 기수야. 자, 1대1 대응이야. 무슨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 무슨 함수면서 1대1 함수가 되면서 즉 x값끼리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 화살표가 x에서 x거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대1 대응은 x에서 x로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3이 없습니다. x에서 x로 간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은 x에서 x요. 그럼 어떻게 돼? F1이 갈 수 있는 자 함수값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세 개를 하면 1이 갈 수 있는 함수값이 1, 2, 3 경우 수 몇 가지야? 3가지야.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1이 화살표를 간 곳 빼고 가야 되니까 남은 거 2가지로 가야 되고 F3일 때는 남은 게 하나 따라서 얼마다? 3, 2, 1, 6 답이 6가지입니다. 이 6이 A라는 값이 될 텐데 자 이제 Y로 바뀌어 Y는 1, 2, 3, 4까지 들어가서 이때 만들 수 있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1이 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4가지. 1, 2, 3, 4. 자, 1이 1로 갖다 치자. 그럼 2는 1 빼고 다른 데 가니까 3가지. 그럼 여기 하나 줄어드니까 2가지가 될 것이고 정답은 4, 3, 12 곱하기 2니까 24. 이게 무슨 값? B의 값이 될 거고 둘을 서로 더하면 얼마다? 3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8-18번. 자, 8-18번 문제를 보면
정의역 x의 원소가 n개가 있고 y도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는 상태다. 근데 상수 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역 x가 x1부터 x2까지 해서 총 몇 개다? n개가 있고 공역 y에는 y1의 값부터 시작해서 또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함수의 개수냐면 뭐의 개수? 내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인데 누구 빼래? 상수 함수의 개수를 빼라는 거야. 걔를 뭐라고 하죠? fn이라고 하죠. 그럼 fn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안 준 이유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얘는 아까 뭐야 개수였지?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1, 2, 3, 4가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 한번 찾아보자. 무슨 함수?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이쪽으로 몰빵, 1로 몰빵, 3으로 몰빵, 4구로 몰빵하니까 총 몇 개야?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1에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죠. f2라는 함수값이 갈 수 있는 건 이제 1이 1로 갔지 2가 어디로 가도 돼? 1로 가도 돼. 이거 또 몇 가지야? 4가지고 3도 4가지에서 뭐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개수라는 건 x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n가지고 x2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n가지가 될 거고 세 번째 수도 n가지야. 똑같다고. 그래서 n가지가 n번 곱해졌으니까 n의 무슨 제곱? n제곱이 무슨 함수다? 함수의 개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x1이 갈 수 있는 함수값이 4개, 얘가 4개, 얘가 4개. 그러니까 뭐냐면 얘처럼 똑같은 패턴을 잡아보면 fx1이라는 함수값, fx2라는 함수값, fx3라는 함수값에서 어디야? fxn이라는 함수값 총 몇 개야? n개인데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개고 얘도 n개고 얘도 n개라는 거야. 그래서 n개끼리가 다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n의 몇 제곱이야? n제곱이야. 근데 누구 빼? 지금 fn은 n의 n제곱에서 누구 빼내? 상수함수지. 그럼 어디 몰빵? 얘로 몰빵, 얘로 몰빵, 얘로 몰빵. 또 n개가 있으니까 이걸 빼라는 거야. 이게 무슨 n이다? fn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3은 3의 세제곱 빼기 3 27 빼기 3 얼마죠? 2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무슨 함수야? 1대1 대형의 개수. 무슨 대형? 자 그럼 1대1 대형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값이 갈 수 있는 건 n개야. 두 번째는 첫 번째 거 빼고 가야 되니까 n-1, 그 다음에는 n-3 하나씩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맨 끝에 가면 얘는 남은 거 하나밖에 못 가지. 그럼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가 쭉 곱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이번에 기말고사 때 무조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중간고사 때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형의 개수 그 함수를 gn이라고 하는데 gn은 결과를 썼었을 때 무슨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문제가 g4를 구하래. g4를 구한다면 여기 원소가 총 몇 개야? x3, x4까지 4개, y3, y4까지 4개야. 그러니까 x1, x2, x3 여기는 뭐야? x4라고 합시다. 그럼 똑같잖아. 첫 번째 값 갈 수 있는 거 4개, 두 번째 값은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자동으로 1개. 이걸 우리는 무슨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라고. 이 4팩토리얼 뜻은 4, 3, 2, 1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4, 3, 12에 2 곱하니까 똑같이 24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2를 더하니까 얼마다? 48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숙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문제를 다 풀었냐면 함수에서 함수의 개수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66페이지까지 페이지 어디까지? 66페이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 오늘 강의 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번 강의 찍을 때 선생님이 그 내용을 추가해서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다 수고했다.